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 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라디오 진료실 오늘은 섬유근통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증상을 느끼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곤하고 몸이 쑤시기도 하고 두통으로도 힘들어하는데 검사상 이상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 섬유근통 증후군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연세대 강남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동재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섬유근통 증후군. 일단 이름 뒤에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붙는 걸 보면 질환이라기보다는 증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섬유근통 증후군은 아직 이제 병의 원인도 혹은 이게 어떻게 진행되거나 어떤 원리로 이렇게 병이 생긴다는 것들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질병으로는 분류되기 어려워서 증상을 나타내는 집단 혹은 군을 뜻하는 증후군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섬유근통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워낙은 만성적으로 전신성, 근골격계 통증과 경직감을 특징으로 하는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설명을 하는데요. 네. 주로는 이제 전신적인 통증이나 혹은 경직감, 그리고 개운치 못한 수면, 불안감, 혹은 우울감도 같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질환입니다. 네. 전신적인 통증이라고 한다면 근육통 같은 건가요? 네. 외래로 찾아오는 환자분들 대부분이 사실 이제 근육통, 혹은 관절이 아프다, 혹은 돌아다니는 집이 아프다, 여기저기가 오래 아팠다,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섬유근통 증후군이 비교적 흔합니까? 그 원인도 궁금합니다. 네. 오랫동안 아팠다, 전신 여기저기가 아팠다라고 보고하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섬유근통 증후군이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고요. 네. 20세에서 55세 여성에서 흔한 걸로 되어 있고, 전체 인구 중에서는 북미에서는 2에서 3%까지 보고할 정도로 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원인이 잘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제 통증을 호소하는 기간이 오래되었거나 또 아픈 부위를 눌렀을 때 통증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압통이 있다 하는 등으로 구분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 근데 이거 꾀병이나 신경성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겠어요. 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 예. 큰 이상이 없어 보이십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주변에서부터 이제 꾀병이다, 혹은 이제 예민해서 그렇다, 이제 이렇게 오해를 받으시는데요. 사실 누구나 통증을 오래 느끼면 우울해지기도 하고 예민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몸살만 3일 알아도 죽겠다, 우울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아파서 우울한 건 이제 예민해서 그렇다고 외부에서는 좀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런 증상이 계속되나요? 네, 실제로 아침에 좀 일어나면 그나마 좀 낫다가 조금만 활동하면 심해진다, 아, 혹은 수일, 최소한 수개월 이상 이렇게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굉장히 많은 우울감, 혹은 무기력감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된 증상이 근통, 근육통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전신이 다 아프다 할 정도로 아프고, 통증 있는 부위 또 누르면 또 더 아픈 압통, 이게 있고, 또 통증뿐만 아니라 이제 피로감, 혹은 수면장애도 같이 발생해서 굉장히 힘든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지기만 해도 아프기도 하는 건가요? 네, 실제로 이제 이상 감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예. 가방도 못 매겠다 이렇게 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환자들은 근육통에 대한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주로 아픈 부위가 다양합니다. 이제 머리가 아프다, 관절이 무겁다, 허리가 아프다, 엉덩이에 추를 달아둔 것처럼 둔하고 아프다, 누워도 아프고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일부는 이제 목이나 어깨 같은 데가 주로 아프다 호소하시는 정도로 이제 부위가 아프다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반대로 몸살 난 것처럼 안 아픈 곳이 없다, 네. 이렇게 보고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럼 처음에는 감기 몸살로 좀 오인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네, 한 2, 3일 아프다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수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네. 전신으로 느끼는 건가요? 특정 부위를 통증이 전해지는 건가요? 네, 어깨나 허리 같은 부위를 주로 아프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네. 근데 더 흔하게는 돌아다니듯이 아프다, 혹은 전신이 다 아프다, 등이 다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섬유근통 증후군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분들도 많으신가요? 보고하기에는 일정 시간을 이제 보고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예.
대부분은 조금 낫겠지, 혹은 자고 일어나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아, 시간을 끌다 병원에 오시거나 네. 진통제를 오랫동안 드시다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부분은 뭐 수개월 혹은 수주 이전에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정확한 기억을 하시는 경우가 드물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버티다가 나아지려니 하다가 시기를 놓치시는 분들도 계시는군요. 네. 아침이나 저녁, 특정 시간에 통증이 좀 심해진다거나 날씨와도 연관이 있다거나 하는 부분도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피로감을 느끼는 오후 시간에 주로 좀 통증이 심해지시는 경우가 오후 많은 것 시간에요.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날씨가 좀 이제 비가 온다거나 흐린 날이라고 하면 통증을 더 많이 느낀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사실 흐린 날이나 비 오는 날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골관절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골관절염이요. 예. 네. 그래서 이건 섬유근육통과는 다르게 관절 실제로 이제 오랫동안 사용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날씨가 좀 흐리면 더 심하다라고 보고하시는데,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 많은 연관관계가 있는 걸로 증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흐린 날 심해질 수 있다. 그다음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피로감이나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네, 실제로 이제 우리 아프면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대표적으로 이제 꾀병인 분들은 잘 땐 잘 주무실 텐데, 이분들은 실제 통증을 느끼시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덜 개운하고 혹은 잔 것 같지 않다 이런 느낌 호소하신 분들도 많고요. 얕게 자기 때문에 조그만 자극이 있어도 금방금방 깨게 되고, 네. 아무 자극이 없더라도 중간중간 깨게 돼서 잔 것 같지 않은 느낌을 많이 호소하시고요. 또 피곤하다 보니까 잘 움직이지 않게 돼서 아, 가만히 이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곤한 느낌은 있는데 잠이 네. 안 오는 그런 상태를 많이 이제 호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몸을 덜 움직이기 때문에 또 경직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호소하시기도 하고, 붓는 것 같아서 좀 움직였더니 더 피곤하다 이렇게 악화되는 경우를 호소하시기도 해서 피로감이나 수면 장애가 굉장히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섬유근통 증후군 자체보다 이로 인한 우울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상들로 발전할 수도 있겠어요. 네, 실제로 캐나다 같은 경우에 이제 보고하는 경우는 전체 섬유근통 환자가 진단되는 당시에 우울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30%에서 50%에 이른다 이렇게 보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진단할 때 우울증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가 동반돼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며칠 감기만 걸려도 사실 좀 우울감 느낄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감기 며칠 심하게 앓고 나면 사는 게 뭔가 이렇게 싶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은 막 수개월, 수년 네. 이렇게 매일같이 아. 감기 몸살 증상 달고 계시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 편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좀 긴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수개월, 수년 동안 오랜 기간 이 섬유근통 증후군 때문에 고통을 겪는 분들도 계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진단은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표현 또 문진으로 확인이 되는 건가요? 통증에 대한 검사법이 따로 있습니까? 네, 우선 통증을 수치화 혹은 객관화해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문진이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되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통증을 느끼는 부위를 의사들이 직접 진찰해서 만져봤을 때 통증을 실제로 더 심하게 호소하는 압통이 있다거나, 혹은 이제 다른 검사를 통해서 류마티스 질환이랑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혈액 검사를 통해서 염증 수치를 본다거나, 혹은 다른 관절의 이제 병을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나 CT 혹은 뇌의 문제를 감별하기 위해서 MRI를 찍어야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통증 자체를 객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들 다 보조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통증이 있지만 검사를 했는데 왜 통증이 있는지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그냥 사실 통증이 있을 때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이 섬유근통으로 진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각각의 뭔가 검사에서 이상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염증 수치가 높다고 한다면 류마티스 질환을 좀 의심하기가 쉽겠고, 예. 또 연령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암성 질환들도 통증이 처음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일부는 이제 뇌의 특정 부위에 손상이 있으면 섬유근통과 유사한 증상이 있을 수 있다 보고가 되고 있어서 네. 의심되는 경우에는, 혹은 특히 이제 신경적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뇌 MRI도 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나는 참 아픈데 검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답답하시겠어요. 네. 하지만 이제 안심하셔야 되는 건
현대의학은 대부분 병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들이 많이 발전돼 있고, 네. 이거의 원인을 찾는 검사는 조금 덜 발전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인체의 신비가 다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게 원인이 무엇이다, 바로 이렇게 저희가 알기 어려워서 그런데요. 네. 저희가 검사하는 거는 주로 이제 목숨을 위협하거나 혹은 장기간 나빠져서 지금보다 더 상태가 나빠질 만한 병들을 찾는 데 주력하기 때문에, 여기서 증상이나 뭐 그런 거 상관하는 다른 큰 병이 진단되지 않았다, 즉 이제 의사들이 원인을 모르겠다 얘기하는 것이, 네. 거꾸로 생각하면 이건 죽을 병은 아니구나. 네. 예. 혹은 오늘보다 내일 더 아프진 않겠구나. 이렇게 좀 안심하실 수 있는 근거가 돼서 오히려 조금 좋은 소식이다 생각하시면 좀 덜 불편하실 겁니다. 네. 치료도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환자에 따라서 다르겠어요? 네. 증상에 따라서는 치료가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1번 해야 될 거는 환자를 좀 안심시켜야 됩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이 심한 통증을 장시간 호소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불안해 하시는군요. 예. 그래서 목숨 걸린 큰 병이 아니다, 이런 걸 좀 알려드려야 되고, 네. 그리고 다른 큰 병이 있는데 이게 전조 증상이 아닌가 고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조 증상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이제 수개월간 아무 이유 없이 통증이 이제 지속되는 것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불안해하십니다. 뭐 이러다 더 심해지는 거 아닌가, 네. 꼼짝도 못하는 거 아닌가 이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그럴 일 없다, 이렇게 안심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거꾸로 좀 우울하실 수 있지만 이게 금방 해결되거나 없어지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통증을 좀 조절할 수는 있으니까 같이 한번 노력해 보시죠, 이렇게 이제 설득시키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외에 이제 수면 장애 때문에 약을 좀 쓴다거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서 생활을 좀 교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일상생활 잘할 수 있게 하는 게 1차적인 치료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좀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약물 치료도 쓰입니까? 네, 뭐 많은 경우가 이제 우울감을 같이 호소하시기 때문에 우울증 약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울증 약도 사용하는군요. 네, 그래서 뭐 항우울제 드시면서 저희 좀 처방해드리면 난 정신병이 아닌데 왜 우울증 약을 주셨어요,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실제로 이제 항우울제 중에 일부는 이 섬유근통, 즉 만성적인 통증에 효과 있는 항우울제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겸사겸사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감 없이 약을 드시면 되겠고요. 또 그 외에도 잠이 안 오시는 분들 일시적으로 수면제를 사용하거나 할 수가 있어서 이것도 역시 내가 정신병이 아닌데 왜 안정제를 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너무 거부감 없이 약물 치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운동이나 생활 습관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더 강조가 될까요? 네, 사실 운동을 조금만 해도 피로감이 굉장히 심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서, 운동 말씀드리면은 아파 죽겠는데 운동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말씀하신 경우 있는데요.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단계를 강도를 높이거나 시간을 늘려가면서 신체를 단련하는 걸 한번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힘들지만 조금 뚫고 해보시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신체 강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내가 피로감 혹은 어느 정도는 내가 통증을 감수하고 할 수 있다 하는 범위가 생기게 되고, 본인이 그걸 잘 알아서 그 범위 안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운동도 또 필요하게 되고요. 또 가능하면 야근이나 불규칙한 생활 습관 하시게 되면 다음날 본인 느낄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규칙적인 생활 습관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음식이라든지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음식도 많은 분들이 이제 시도를 하시는데요. 음식 신경 쓰다 보면 사실 더 피곤해지신 경우가 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적인 한식 식사를 하고 계시다면 굳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권해드릴 수 있겠고요. 네. 건강식 준비하신다고 너무 또 피곤하시면 힘드시니까 적당히 그냥 건강하다 생각하는 정도의 식사를 드시면 좋겠고, 야식이나 혹은 야근하면서 뭐 음주 같은 걸 하시게 되면 악화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규칙적인 생활 습관도 중요하고 또 피로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겠네요. 네. 이런 분들은 섬유근통 증후군에 대한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조언해 주신다면요. 꼭 매일같이 몸살 걸린 것처럼 죽을 것 같이 아프지 않더라도 섬유근통 증후군인 분들이 계십니다. 네. 2%에서 3%라는 얘기는 예전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한 반에 한 명 정도 있는 정도로 비율이 꽤 높은 비율이기 때문에, 네. 친구들이랑 똑같이 했는데 난 너무 피곤하고 몸이 쑤신다거나, 혹은 똑같이 근무를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고 집에 가면 누워있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도 이에 해당하실 수가 있어서,
이런 증상이 수개월 혹은 1년 넘었다 하시는 경우에는 근처에 전문가를 찾아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네. 그러나 이제 약물 치료로 다 해결이 되지 않고 본인이 운동이나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치료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도 또 기억해서 잘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코로나19로도 그렇고 섬유근통 증후군이 아니더라도 피로감을 크게 느끼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피로감에 시달리는 분들에게도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은요. 우선 피로 자체는 우리 몸이 쉬어야 될 때를 알려주는 아주 좋은 센서 우리 혹은 몸이 쉬어야 된다. 네, 예. 그런 좋은 신호를 주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피로감 자체를 낮추기 시도하기보다 이 피로감을 주는 원인을 살면서 분석해내는 게 1차적인 치료가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이 피로감을 줄이거나 혹은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학생들은 방학 때 밤늦게 자고 새벽에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걸 반복하면 하루 종일 무기력하게 피로감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불규칙한 생활이 1번 많겠고요. 두 번째, 현대인들은 또 야간의 식사 혹은 알코올 섭취 등이 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3가지 정도를 줄여준다면 도움이 되겠고, 거꾸로 섬유근통에서 오랫동안 안 움직이면 몸이 굳은 듯한 느낌, 경직감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활동량이 줄어들어서 또 피로감 거꾸로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량의 운동을 해주시되 일정량의 운동. 규칙적으로 네. 생활을 해주시는 것이 코로나19를 살아가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 되겠습니다. 네. 피로가 지속되는 분들은 시간만 나면 눕게 되잖아요. 이런 그렇죠. 방법은 오히려 좋은 게 아니라면서요. 오히려 이제 피로감 혹은 이제 통증이 있을 때 어느 정도 활성화할 수 있는 범위를 처음에 찾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참으라는 말과는 좀 다른데요. 약을 쓰거나 다른 보조적인 도움을 받아서 이 정도 통증을 극복할 수 있다는 범위를 찾는 게 중요하고요. 너무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만 아파도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그 순간 이제 모든 일을 손에서 놔버리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쉬려고만 하시잖아요. 예, 그러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활동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몸이 이제 굳은 듯한 느낌 혹은 경직감을 줄여줄 수 있고 또 우리 몸의 근육량도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또 피로회복제나 비타민과 같은 영양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치료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피로 자체는 좋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피로를 느낀다는 것 자체는 우리 몸이 쉬어야 되거나 지금 하는 행동을 변경해야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주 필수적인 우리 몸의 방어기제고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피로회복제라고 불리는 각성제나 혹은 비타민들을 사용해서 억지로 이 피로를 신호를 줄일 필요는 없고 네. 우리 몸이 어떻게 하면 이 피로한 상황에서 벗어날 것인지 혹은 이 피로한 상황을 예방할 것인지에 집중하는 것이 더 건강한 피로관리가 되겠습니다. 네. 생활습관의 규칙적인 일상을 위해 노력해야겠네요. 자, 라디오 진료실 오늘은 섬유근통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연세대 강남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 동재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